새벽 5시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목탁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작은 하품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해요? 지훈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허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지. 자,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해보자꾸나. 해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졸린 눈으로 스님을 따라 절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절을 하던 지훈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 어젯밤에 꿈 꿨어요. 해안 스님이 절하던 동작을 잠시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나? 해안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저한테 웃으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훈이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께서 지훈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란다. 예불 끝나고 할머니 사진에 차 한 잔 올리자꾸나. 네, 스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잠시 촉촉한 기운이 어렸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다시 목탁 소리가 법당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절을 이어갔습니다. 예불이 끝나갈 무렵 법당 창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이다. 마음을 다해서 해보자. 해안 스님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예불을 마친 후 해안 스님은 지훈의 손을 잡고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발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아, 차 준비 좀 해주겠니? 네. 지훈이 부지런히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해안 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할머니께 올리자꾸나. 해안 스님이 찻잔을 들고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꿈을 꿨답니다. 차 한 잔 올리니 받아주세요. 해안 스님이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지훈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할머니가 제 꿈에 오신 건 저를 보고 싶어서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할머니는 늘 지훈이를 사랑하셨으니까. 비록 곁에 계시진 않지만 할머니 마음은 늘 지훈이와 함께 있는 게야. 해안 스님이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차 한 잔 올리고 할머니 생각을 하는 거란다. 그러면 할머니도 지훈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게야. 정말요? 그럼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 해안 스님의 말에 지훈이 사진 속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스님이랑 같이 예불도 드리고 밥도 잘 먹고 할머니도 거기서 건강하세요. 지훈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날이 밝았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공양 준비를 해야겠구나. 지훈아, 아침 식사 준비 좀 도와줄래? 네, 스님.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의 시무룩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산사의 아침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아침 공양을 마친 해안 스님과 지훈이 절 뒤편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상추밭 김매기를 해야겠구나. 해안 스님이 호미를 들고 텃밭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스님, 이 상추 많이 자랐네요. 지훈이 파릇파릇한 상추잎을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렇지? 지훈이가 매일 물 준 덕분이란다. 해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물만 줬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정성이 담긴 물이니까. 지훈은 물조리개를 들고 상추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상추잎 위로 쏟아졌습니다. 스님, 이 상추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곧 먹을 수 있지.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된단다. 해안 스님이 잡초를 뽑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보는데도 언제 컸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봤을 때랑 저녁에 봤을 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허, 그게 자연의 신비란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식물들은 매 순간 자라고 있는 게야. 해안 스님이 땅을 일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는 거지. 기다림이란 게 참 중요하단다. 기다림이요? 그래. 급하게 생각한다고 빨리 자라는 게 아니거든. 제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야. 지우는 상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해안 스님이 호미질하던 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지훈이도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단다. 어제의 지훈이보다 오늘의 지훈이가 더 컸을 게야. 근데 저는 제가 크는 게 안 느껴져요. 지훈이 자신의 키를 손으로 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매일 보면 잘 모르는 법이거든. 하지만 몇 달 전에 입었던 옷이 작아졌다면 그건 지훈이가 자란 증거란다. 아, 맞다. 제 승복이 요즘 짧아진 것 같아요. 지훈이 자신의 옷소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지훈이도 이 상추처럼 자라고 있는 거야. 해안 스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텃밭을 가꿨습니다. 호미로 땅을 긁는 소리, 물조리개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스님, 응? 근데 스님은 언제 그만 크셨어요? 지훈이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구나. 노승은 이제 키는 안 크지. 그럼 다 큰 거예요? 키는 다 컸지. 하지만 해안 스님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자라고 있단다. 마음이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나이가 들어도 배울 건 많고 깨달을 것도 많거든. 그러니 마음은 계속 자라는 거지. 스님도 아직 배우는 게 있어요? 물론이지. 노승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운단다. 어제는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고 오늘 몰랐던 걸 내일 알게 되지. 해안 스님이 텃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텃밭만 해도 그렇단다. 매년 가꾸지만 해마다 배우는 게 있어. 올해는 상추가 잘 자랐지만 작년엔 배추가 더 잘 자랐거든. 자연은 매번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단다. 지훈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그럼 저도 스님만큼 나이 들면 많이 알게 되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안 스님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마음이란다. 어렵다. 지훈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허허,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해안 스님이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마지막으로 물을 한 번 더 주자. 네. 지훈이 물조리개를 들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우리가 키운 상추 맛있겠죠? 그럼 손수 키운 건 맛이 다르지. 점심때 쌈 싸먹자꾸나. 와, 좋아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배추와 무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손 씻고 차나 한잔 하자. 네, 스님. 두 사람은 농기구를 정리하고 천천히 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편 텃밭에는 그들이 가꾼 정성이 가득 담긴 채소들이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낮 12시 공양간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해안 스님이 솥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아,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겠니? 네, 스님. 지훈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밥그릇과 반찬 접시를 날랐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상추쌈이구나. 해안 스님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상추, 우리가 아까 키우던 그 상추예요?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오늘 아침에 따온 거야. 와, 지훈이 상추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라니. 신기해요. 손수 키운 건 맛이 다르지. 자, 어서 앉아서 먹자.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지훈도 따라 합장하며 작은 목소리로 공양계를 외웠습니다. 자, 이제 먹자꾸나.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 먼저 상추 한 잎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아침에 딴 상추라 더 싱싱하단다. 해안 스님도 상추에 된장을 살짝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가 키운 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 밥을 한 입 먹으며 물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렇겠지. 지훈이가 매일 물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런 마음이 식물한테 전해지는 거란다. 식물도 마음을 알아요? 그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느낀단다. 해안 스님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지훈의 밥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지훈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입 가득 밥을 넣고는 볼이 빵빵하게 부풀었습니다. 지훈아. 네. 지훈이 입에 밥을 가득 문 채 대답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야 한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느니라. 해안 스님이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밥을 빨리 먹는다더니. 지훈이도 그렇구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허허, 배고픈 건 좋은 거지. 밥맛이 있다는 증거니까. 해안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노승도 지훈이 나이 때 이랬단다. 밥 먹을 때면 항상 스승님한테 천천히 먹으라고 혼났지. 정말요? 스님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지훈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한때는 까까머리 어린 동자승이었단다. 해안 스님이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배가 고팠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먹을 게 귀했거든. 전쟁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란다. 해안 스님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된장찌개에 상추쌈 먹는 것도 큰 호강이었지. 보리밥에 된장만 있어도 감사했으니까.
지훈이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스님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단다.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함께 먹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안 스님이 지훈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공양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구나. 그렇지. 이 밥 한 그릇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겠니?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쌀을 키운 농부, 된장을 담근 사람, 상추를 키운 우리. 다 고마운 분들이지. 아, 그렇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음미하듯 씹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스님이랑 밥 먹는 거. 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노승도 그렇단다. 지훈이랑 함께 밥 먹으니 더 맛있구나. 해안 스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더 맛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절에서는 대중공양이라고 해서 여럿이 함께 먹는단다. 대중공양이요? 그래. 여러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밥 먹는 거지. 비록 지금은 우리 둘뿐이지만. 해안 스님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것도 대중공양이란다. 지훈이 상추로 밥을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천천히 먹어라. 밥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 공양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들었고 공양간에는 평화로운 오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 먹었어요. 지훈이 빈 그릇을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구나. 이제 설거지하고 좀 쉬자. 네, 스님. 두 사람은 함께 그릇을 들고 설거지통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설거지를 마친 해안 스님이 마루에 앉아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채웠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해안 스님이 마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네, 스님. 지훈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마루에 앉으니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안 스님이 찻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자, 한 잔 마셔보겠니? 네. 지훈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조심해라, 뜨거우니까. 네. 지훈이 찻잔을 코에 가져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인지 아나? 해안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습니다. 꽃 냄새 같아요. 국화? 정답. 허허, 코가 좋구나. 해안 스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에 국화꽃이 피는데 그걸 따서 말려서 차로 만드는 거란다. 우와, 그럼 이것도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렇지. 작년 가을에 말린 거야. 지훈이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노란빛 차 속에 국화꽃잎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예쁘다. 국화차는 눈도 맑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지. 해안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훈도 조심스럽게 차를 입에 댔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조금씩 마셨습니다. 어때?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그렇지? 국화는 원래 맛이 순하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살랑살랑 떨어졌습니다. 스님, 저도 어른이 되면 스님처럼 차를 즐겨 마실 수 있을까요?
지훈이 찻잔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지훈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럴 거야. 그때가 되면 지훈이도 누군가에게 차를 따라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게다. 누구한테요? 글쎄, 지훈이가 아끼는 사람한테겠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해안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니면 지훈이처럼 어린 동자승일 수도 있고. 제가요? 제가 어린 동자승한테 차를 줘요?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세월이 흐르면 지훈이도 나이를 먹고 그때는 지훈이보다 어린 아이들이 생기는 거니까. 신기하다.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금 노승이 지훈이한테 차를 따라주듯이 훗날 지훈이도 누군가에게 차를 따라주게 될 거야.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그럼 그때는 저도 지금 스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지훈이만의 모습이 되는 거지. 노승을 닮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고. 해안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훈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란다. 지훈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멍하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스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네. 스님은 항상 웃으시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화도 안 내시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지훈아. 하지만 노승도 완벽하지 않단다. 가끔은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 정말요? 그럼.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배운 거야. 해안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도 천천히 배워가면 된단다. 서두를 필요 없어. 지금은 지금의 지훈이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의 저요? 그래. 어린 지훈이는 지금밖에 없거든. 내일이 되면 하루 더 나이를 먹고 1년 후면 또 달라져 있을 게야. 해안 스님이 마당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은행나무도 봄에는 새싹이 나고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들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다 아름답단다. 그럼 저도 지금은 지금대로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지. 지금의 지훈이도 충분히 훌륭하단다. 지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근데 스님,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차를 마시는 건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나누는 거지. 해안 스님이 찻주전자를 들어 지훈의 잔에 차를 더 따라줬습니다. 함께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거든. 그럼 지금 우리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단다. 지훈이 다시 차를 호흡 불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좀 더 천천히 음미하듯 마셨습니다. 마당에서는 참새 몇 마리가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마루 끝까지 비쳐들었습니다. 스님, 내일도 이렇게 차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내일도 모레도 함께 차 마시자. 좋아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마루에서 일어나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해지기 전에 산책 좀 할까? 좋아요. 지훈이 벌떡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오솔길을 걸으니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해서 걸어라.
낙엽에 돌멩이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스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더니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스님, 잠깐만요. 지훈이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뭘 찾았니? 해안 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돌 좀 보세요. 지훈이 손바닥만 한 돌멩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반들반들하고 매끈한 회색 돌이었습니다. 오, 참 예쁜 돌이구나. 해안 스님이 돌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매끈하니 손에 쏙 들어오네. 오랜 세월 물에 씻겨서 이렇게 반들반들해진 거란다. 저 이런 돌 좋아해요. 예쁜 돌 모으는 거.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예쁜 걸 잘 찾는구나. 집에 가면 이거 큰 스님께 드릴 거예요. 지훈이 돌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승한테 주려고? 네, 스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해안 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지훈아. 노승이 참 좋아하겠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 양옆으로 단풍 든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스님, 저기 봐요. 다람쥐. 지훈이 나무 위를 가리켰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입에 물고 재빨리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람쥐도 겨울 준비하느라 바쁘구나. 겨울 준비요? 그래. 저렇게 도토리를 모아서 숨겨두는 거야.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똑똑하네요. 지훈이 감탄하며 다람쥐가 사라진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지혜가 있단다. 다람쥐는 겨울을 대비하고 철새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고 해안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봐라, 지훈아. 지훈도 따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지훈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저녁 노을은 언제 봐도 아름답구나. 해안 스님도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님, 근데 매일 해가 지는데 왜 맨날 다른 색깔이에요? 좋은 질문이구나. 그날그날 구름의 모양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니까 그렇단다. 해안 스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보는 해지는 풍경이지만 매번 다르지. 오늘의 노을은 오늘만 볼 수 있어. 그럼 내일은 다른 노을이 뜨는 거예요? 그렇지. 내일은 또 다른 노을이 펼쳐질 게야.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노을은 다시는 못 봐요? 그렇단다. 지금 이 순간의 노을은 지금만 볼 수 있지. 해안 스님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란다. 지금 이 순간을. 지훈이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계속 색이 변해요. 해가 지면서 빛의 각도가 바뀌니까 그런 거야. 자연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단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낙엽이 몇 개 굴러갔습니다. 스님, 응? 지훈이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네. 스님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예쁜 노을 보는 거. 지훈의 작은 손이 스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노승도 그렇단다. 지훈아. 이렇게 지훈이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참 좋구나. 정말요? 그럼. 노승도 지훈이처럼 어렸을 때 스승님과 이렇게 산책했던 기억이 난단다. 그때도 노을이 예뻤어요? 그랬지. 지금처럼 아름다웠어. 그때의 노승도 지금의 지훈이처럼 스승님 손을 잡고 걸었지. 해안 스님이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 순간도 소중했고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하단다. 지훈이 스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이 순간을 기억할까요? 물론이지. 아마 오래오래 기억할게야. 가을 저녁 낙엽 밟으며 걷던 길, 붉은 노을, 그리고 함께 걸었던 사람을. 저는 스님을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지훈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노승도 지훈이를 잊지 않을게.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곧 어두워지겠구나. 네, 스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지막 노을빛이 산봉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스님, 내일도 산책해요. 그래, 내일도 함께 걷자. 그럼 내일은 어떤 노을이 뜰까요? 그건 내일 봐야 알 수 있지. 그것도 기다리는 재미란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스님, 주머니에 돌 안 빠졌죠? 잘 있구나.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자.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절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예불을 마친 두 사람이 요사체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이불을 펴고 그 위에 폭 앉았습니다. 후, 오늘도 피곤하다. 지훈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였으니 피곤하겠구나. 해안 스님이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어주실 거예요? 지훈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어줄까 한다. 아, 그거 아는데. 토끼가 자다가 지는 거죠? 지훈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허허, 알고 있구나.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자. 해안 스님이 지훈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훈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토끼는 너무 빨리 달려서 거북이를 금방 따돌렸습니다. 저 느린 거북이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어? 토끼는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눈을 깜빡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쉬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추지 않고 걸었지요. 거북이 대단하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토끼는 깜짝 놀라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토끼는 거북이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 해안 스님이 책을 덮었습니다. 다 들었니? 네, 스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것도 맞지. 또 다른 건?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요? 그렇지. 허허, 지훈이가 잘 이해했구나. 해안 스님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괜찮단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지. 근데 스님, 저는 토끼가 좀 불쌍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토끼도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냥 좀 쉬었을 뿐인데. 해안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토끼를 이해하려고 하네. 토끼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토끼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을 테니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란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도 실수하세요? 물론이지. 노승도 실수 많이 한단다. 정말요? 어떤 실수요?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글쎄, 어제도 된장찌개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지. 기억나니? 아, 맞다. 좀 짰어요. 지훈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허허, 그것 봐라. 노승도 가끔 실수한단다. 나이가 들어도 완벽할 순 없어. 근데 스님은 화 안 내시잖아요. 실수해도 화를 내봤자 소용없으니까. 실수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지. 해안 스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내일은 뭐 할 거니? 지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요? 글쎄요. 내일도 오늘처럼 지내겠지. 예불 드리고 밥 먹고 텃밭 가꾸고 매일 똑같은데. 지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재미있을까요? 해안 스님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왜 재미있다고 생각하니? 스님이랑 같이 있어서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예쁜 돌도 찾았고 노을도 봤고. 그렇지.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이 조금씩 다르단다. 해안 스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모습도 하늘의 구름 모양도 지훈이의 표정도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재미있구나. 지훈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하니? 네. 조금. 그럼 이제 자야겠구나. 해안 스님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스님. 응? 내일도 같이 있어 주실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내일도 모레도 쭉 같이 있을 게다. 해안 스님이 지훈의 이불을 다독였습니다. 스님이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무슨 게 무섭니게? 어두운 거요. 혼자 있는 거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지훈아,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란다. 어둠이 있어야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지. 그래도 좀 무서워요. 괜찮아. 무서우면 노승을 부르면 된단다. 언제든 곁에 있을게. 정말요? 물론이지. 지훈이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좋은 꿈 꾸세요. 지훈이도 좋은 꿈 꾸렴. 혹시 또 할머니 꿈 꾸면 내일 얘기해 주렴. 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지훈의 이불을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덮어주고는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지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감사해요. 노승도 고맙단다, 지훈아. 해안 스님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지훈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해안 스님은 복도에 잠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스님이 조용히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온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